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1일 카산드라 TV의 제이크입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 먼저 카산드라 TV의 콘텐츠 제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평판관리 전문가 단체인 레마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마코리아는 제가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레마코리아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카산드라 TV와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JTBC 웹 예능 워크맨을 아십니까? 워크맨은 JTBC 웹 예능으로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3월 11일 방송된 42화 부어편에서 출연진이 피자박스 18개를 더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18개 노무 시작이라는 자막이 등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노무가 일베, 즉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워크맨 방송에서도 노알람, 노투 등의 일베 단어가 등장했다며 워크맨의 정치세계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마 일베를 접하지 않아서 일베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제작진도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즉 방송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제작진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노무라는 용어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평판관리,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워크맨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아서 워크맨 측은 2차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워크맨의 구독자 수는 방송을 하고 난 후 일주일 사이에 약 20만 명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워크맨의 출연자 장성규는 3월 20일 직접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워크맨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새벽 2시경 장성규님으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 공개로 인해 최근 논란이 출연자에게까지 옮겨가지 않을까 우려되어 고민했지만 그분의 진정성이 담긴 요청에 의해 편집 없이 영상을 올립니다. 라며 장성규가 직접 찍은 사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영상에서 보정 어플리케이션 필터를 사용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장성규의 사과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작진의 두 차례에 걸친 사과와 장성규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작진의 사과와 관련해서 평판관리 관점에서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일단 제작진의 사과는 차치하고 장성규의 사과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성규의 사과는 제작진의 사과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으로 부적절한 사과입니다. 아마도 장성규가 사과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과 방송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히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과는요, 먼저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개선의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성, 책임성, 개선성을 사과의 3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규의 사과는 위 3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먼저 장성규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닙니다. 워크맨은 JTBC 디지털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갖추어진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방송으로 제작자가 책임자입니다. 장성규는 단지 출연자일 뿐이죠. 그런데 출연자가 나서서 사과 방송을 한다는 것은 사과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책임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장성규는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었어야 합니다. 이는 장성규가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온 저희 제작진, 저희 동생들, 사실 저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 덕분에 이렇게 워크맨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봐온 저희 제작진 동생들은요, 좋은 동생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릴 수 있는 콘텐츠 만들고자 그 마음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동생들을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느꼈던 동생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그런 동생들 아닙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좀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제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규는 제작진을 동생이라고 칭하며 믿어달라, 예쁘게 봐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제작사가 2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변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장성규의 위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는 사과의 3대 원칙인 구체성, 개선성에도 반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는 장성규가 사과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 자, 사과를 할 때는 논쟁, 반론, 그리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위한 사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태는 악화되고 위기는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당연하고 간단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다는 장성규의 위 발언에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 믿어달라, 예쁘게 봐달라 라는 등의 표현은 장성규 자신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1인 방송도 아니고 엄연히 제작사가 있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니 잘 봐달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방송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장성규가 하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위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장성규의 사과는 시간상으로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장성규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은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크맨은 JTBC 디지털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하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찍은 사과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사과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장성규는 미리 시청자들에게 사과 방송을 할 시간대를 고지하고 정식으로 갖추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이 방송을 볼 시간대에 사과 방송을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소 과한 필터의 사용과 같은 것도 자제하고 정중하고 격식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과를 할 때는 몸가짐이나 말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바로 진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규의 마음이 어떨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방송에서는 각자 생각과 입장이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했었어야 됩니다. 방송에는 자기만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성규의 사과 방송은 구체성과 디테일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어서 평판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평판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레마코리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방송을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